자, 51번입니다. 콘덴서 설비의 설비 보호의 종류. 보호를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콘덴서 설비를 보호할 때는 총 4가지죠.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과전류 개전기. 두 번째는 콘덴서에서의 과전압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콘덴서를 개방했다 다시 닫으면 과전압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과전압 개전기. 세 번째는 상시 전원 정전에 대한 거, 부족 전압 개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퓨즈를 써서 보호하는 방식도 있죠. 이 개전기를 쓴다는 거는 결국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개전기 없이 퓨즈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 4가지예요. 자, 잘 확인해 두시고요. 52번입니다. 다음 약호의 전선의 명칭을 쓰라 그랬습니다. CNCV, CN은 뭐예요? 동심중성선. 그렇죠? 동심중성선. 뭐였습니까? 수밀형이라고 했죠. W는 수밀형 전력 케이블이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W가 없다면 동심중성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이었죠. CV1은 뭐예요? 0.6에 1kV까지 쓸 수 있고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 너무나 그죠? 너무나 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53번입니다. 옥내배선에 그림 기호를 보고 각각의 명칭을 쓰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항상 뭐였습니까? 배전반, 분전반, 그 다음에 제어반,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개폐기죠. B는 뭐예요?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배선 차단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E는 뭐예요? ELB, 즉 뭐예요? 누전 차단기의 심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뭐 누가 배선용하고 배선 차단기가 서로 다른 거다는데 똑같은 거죠. 용자만 빠진 거예요, 이제는. KC에서 할 때. 54번입니다. 분기회로의 정의를 얘기해라. 우리가 간선에서 쭉 시작해가지고요. 분기회로를 이렇게 내면 여기가 분기회로거든요. 물론에 간선에도 과전류 차단기가 있고요. 분기선 쪽에도 과전류 차단기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간선의 정의는 뭐냐면, 분기회로의 정의는 간선에서 분기된다는 얘기가 중요해요. 일단 간선에서 불치돼야 된다. 분기돼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거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부하까지예요. 그래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이 맨 밑에 달려있는 부하, 뭐 전동기든 히터든 간에 부하에 이르는 그죠? 회로예요.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분기회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기회로의 정의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0번입니다. 광천장 조명립, 루버 천장 조명은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화 조명인데,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화 조명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천장 매입이 있고요. 천장에다 매입하는 방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매입 방식을 알고, 천장면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천장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벽면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애매해서 문제가 있는데, 천장 매입의 경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입 형광등이에요. 천장에다가 형광등을 매입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운라이트 방식이에요.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그죠? 얇게 그저 빛이 내려오는 피놀라이트도 이 천장면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퍼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라인라이트예요. 라인라이트는 매입 형광등을 일렬로 쭉 깔아놓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장면 이용하는 방법은 이 광천장 조명이 있고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루버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브 조명이 있죠. 얘들이 뭐예요? 천장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벽면을 이용하는 방식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벽면을 이용하는 거. 뭐예요? 벽면에 쓰니까 코너 조명. 천장과 벽 사이의 경계죠. 코너. 그 다음에 코니스 조명.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게 뭐야? 밸런스 조명이었죠. 분위기 조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입 방법이라고 하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써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 5가지 써야 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오류가 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송전솔로예요. 송전솔로에 사용되는 접지 방식에 대해서 각 문항에 답해라. 일선 지락 시에 충전전에서 간헐적인 아크 지락이 생겨서 이상전이 발생하므로 고전압 송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예요? 비접지 방식이죠. 그러니까 고전압 송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리 장성이 높지 않은 유효 접지 계통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송전 계통에 쓰는 건 뭐예요? 직접 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이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접지 방식은 뭐뭐 있어요? 비접지, 직접 접지, 소리액트 접지, 저항 접지 4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되죠. 5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달로기 3, 요걸 뭐라 했어요? 바이패스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회 경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려 있다 이거죠. 얘를 점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가 정전이 되면 밑에가 정전이 될 테니까 얘부터 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야? DS3를 온 해가지고 양쪽 선로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끌라니까 뭐예요? 일단 차단기부터 꺼버려야 돼요. 차단기 오프하고요. 그렇죠. 차단기 오프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부하 쪽에 가까운 쪽이 우선이라 했죠. DS2를 오프하고 DS1을 오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원상복구한다 그러면요, 얘로 지금 이제 현재는 가고 있을 텐데, 원상복구하니까 뭐예요? 일단 얘들 켜야죠. DS2를 온하고 DS1을 온하고 나서 차단기를 온시키면 비로소 일로 가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패스는 끌 수 있다 그랬죠. DS3를 오프한다. 바이패스를 꺼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 그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이게 이 공사기사의 아주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바이패스 하나 걸어놓고요. 이렇게 개폐기하고 차단기, 특히 차단기하고 달로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주 공사기사의 전유물이죠. 58번입니다. 노출배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혀야 되는데 3방향인 경우는 무슨 형이에요? T자형이고 4방향인 경우는 크로스 타입의 형태다라는 거죠. 금속관 재료의 명칭을 써놨어요. 뭐야? 관을 노출배관이라는 거예요. 뭐야? 유니버셜 엘보우가 되겠죠. 유니버셜 엘보우가 정답이 됩니다. 이 금속항공사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유니버셜 엘보우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59번입니다. 발전기 또는 변압기 등 전력계통의 중성점을 접지시키는 접지 방식인데 일선 지락 그죠? 시의 건전상의 전압이 성간 전압이 낮고 직접 접지가 여기에 들어간대요. 직접 접지가 아니라 접촉 접지 계통이 여기 들어간다니까 뭐야? 유효 접지 계통이다. 그죠? 유효 접지 계통이다 이거죠. 유효 접지라고 하는 건 뭐야?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평상시 상규 대지전위의 1.3배 이하가 되는 거예요. 대지전압의 1.3배니까요. 실제 성간전압 75% 된다는 겁니다. 요거 그죠? 말뜻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이 직접 접지 아니에요. 유효 접지 계통입니다. 직접 접지는 문제 있죠. 60번입니다. 전격 소비 전력이 몇 킬로 이상이면 보통에 그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용의 계폐기를 시설하냐? 몇 킬로예요? 3킬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요거 그죠? 상식입니다. 3킬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61번입니다. 단독 접지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접지 시공에서 우리가 그죠? 접지 도체라고 하는 것을 뭐뭐 쓴다 그랬어요? 접지 봉 타입으로 수도 있고 판 타입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접지 봉을 사용하면 직경이 몇 밀리라 했어요? 8mm에
0.9m라고 했습니다. 봉 타입은 전부 다 0.9m라고 했던 것도 잊지 마시라 했어요. 그 다음에 접지판은 두께가 0.7mm죠. 넓이는 몇 곱하기 몇이냐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300 곱하기 300의 mm예요. 접지도체는 별다른 얘기 없으면 몇 스퀘어 쓴다고요? 6스퀘어 쓴다 그랬습니다. 중성점 접지용만 16스퀘어인데 여기선 별다른 얘기 없으면 6스퀘어죠. 매설 깊이는 얼마?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의 매설하고, 병렬 접지 시에는 타 접지극하고 몇 미터 이격하라고 했어요? 2m 이격하라고 했습니다. 설비 기준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설비 기준에 있는 건 그대로 문제로 옮겨놓은 겁니다. 62번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대응한 부하, 표준 부하 값이에요. 볼트 암페어 미터 제곱인데 주택하고 아파트가 40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실, 은행, 상점이 30이었고, 옛날 얘네들이 둘 다 30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공장, 공회당, 사원, 영화관, 이런 데가 제일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기숙사, 호텔, 여관이 그보다는 많죠. 그래서 4321인 줄 알고 했다가 틀렸죠. 여기 두 개, 그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일 부하가 낮은 데가 어디다? 교회. 교회 일요일만 하잖아요, 보통. 그죠? 영화관 이런 데도, 그죠? 일정 시간 이해는 못 한다 이거죠. 자, 6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고압 특고압 수전 설비에 진상 콘덴서의 뱅크가 몇 뱅크예요? 콘덴서 뱅크 하나, 둘, 2뱅크. 뱅크당 300이라 했으니까 2뱅크면 얼마예요? 300일에서 600kV까지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3개면 어떻게 돼요? 600일에서 900이 되겠죠. 자, 총 용량은 얼마 초과 얼마 이하예요? 그러니까 301부터니까 1번은 300초과 600 이하죠. 그래서 300초가 600 이하다. 두 번째, 콘덴서 용량이 이런 것도 아니고 100kV 이하인 경우,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 안 되면 외워두셔야 돼요. 100kV 이하면 여기에 있는 차단기 대신에 그대로 뭘 써도 돼요? OS 유입 개폐기를 그냥 시설해도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50kV 미만이면 여기다 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COS 반드시 이걸 쓰라 그랬어요. 직결로 함,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함, 이 말을 반드시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죠?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뭐 나온 맞히는 거죠, 그냥. 그죠? 64번입니다. 금속관 공사 사용되는 부품의 뭉치. 상부 시설에 비의 침이 막고 먼지의 추출을 막는다. 뭐야? 엔트런스 캡이죠. 우회사 캡이라도 한다 그랬어요. 야, 2번 아까도 있었잖아요. 노출공사에서 관을 직각을 굽히는 거 뭐야? 유니버셜 엘보. 자, 지름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서로 쓰는 걸 뭐라 그래? 리듀서라고 불렀죠. 리듀서는 박스에다 접속할 때요. 자, 확인하시고요. 65번입니다.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이상 고장 발생으로 자동적으로 배전 곁에 분리하기 위한 차단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상 고장 상태를 두 가지만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계된 배전 개통이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그죠? 개통에 이상이나 고장 발생 시에 그렇다.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단독 운전하면 이렇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단독 운전 특히. 그렇죠? 그래서 단독 운전 상태입니다. 왜 3개였잖아. 3개 중에 하나는 뭐야? 분산형 전원의 이상 고장이에요. 근데 그건 빼버린 거죠, 문제에서. 66번입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3가지만 써라. 피레기의 구비 조건은 뭐야?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높아야 된다. 피레기 단자의 상용 전압을 인가하면 전압이 높아야 방전해라. 두 번째는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된다. 그죠? 충격파를 인가하면 전압이 낮아 방전해라. 세 번째는요,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 피레기가 다 내려보내고 피레기 단자에 걸려있는 전압이 작아야 변압기 절연도 적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번째는 뭐예요? 속류 차단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요 중에 3가지 골라 쓰시면 됩니다.
67번입니다. 조상설비예요. 조상설비는 뭐야?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답을 쓰면 오답이야. 이걸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송전선의 안정도를 그죠 향상시키고요. 그죠? 안정도 향상시키고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무턱대고 외우는 사람들 그죠? 그냥 무효전력 제어라고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68번이에요. 애자의 전기적인 섬락의 종류를 두 가지만 적으라 그랬어요. 자, 애자의 섬락은 뭐야? 우리가 제일 적은 전압이 뭐였어요? 주수 섬락이라 그랬고 건조 섬락이라 그랬고 물 뿌려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어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충격 섬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중 파괴라고 그랬습니다. 전압만 적으시면 되죠. 주수 섬락 전압, 건조 섬락 전압, 충격 섬락 전압, 유중 파괴 전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세요. 두 가지만 적으라면 어떡합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두 가지만 적으라 그랬습니다. 69번입니다. 그러면 전류 동력의 누전차단기 원리를 나타내는데 이 저항 R이 왜 있냐 이거죠. 저항 그죠? 저항을 직려놓는 건 뭐예요?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해라. 근데 뭐 할 때요? 누전 차단기를 이게 눌러본다는 건 뭐예요? 자체 시험 시에 이렇게 해야죠. 누전 차단기 자체 시험 시에 그죠? 자체 정확하게 하면 자체 동작 시험 시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용 누전 차단기 시험할 때는 반드시 저항을 붙였어야 되죠. 그죠? 70번입니다. 장관형 현수회자. 자, 맨 끝에 뭐예요? 데드엔드 클램프. 요거 열쇠 모양 뭐야? 소켓아이. 요거 뭡니까? 문제에서 장관형의 현수회자를 했고요. 요거 뭐예요? 곧 속뚜레처럼 생긴 거. 앵커 셰클.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장관형 현수회자, 앵볼 이것만 외워요. 딴 건 안 해요. 그래서 볼 크레비스.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앵볼만 외웠던 거예요. 저는 앵볼. 그죠? 앵커 셰클, 볼 크레비스. 앵볼만 외웠다. 이게 뭐 예전에 제가 자격증 딸 때도 저도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이걸 뭐 어떻게 생겼고 뭐 하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죠? 자,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는 부홀즈 개전기의 작동 원리하고 설치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홀즈 개전기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압기에 언제요? 내부 고장 시에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탱크에서 콘서베이트 쪽으로 올라가는 요게 이제 변압기의 주탱크고요. 여기에 이제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연결되면 요 사이에다가 2단 부표를 놔가지고요. 유증기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달라붙어서 동작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고장 시에요. 이 가스의 어떤 부력하고요. 부력하고 그 다음에 절연유의 어떤 유속을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그런 개전기예요. 어디에요? 주탱크하고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도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주 그냥 필기 시험 때 나왔던 것들을요. 그냥 중간식으로 다 옮겨놔 버리는 거예요. 단답은 지금. 72번입니다. 지중송전선로를 시공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전압으로 선로 운전 전압으로 가압하기 전에 케이블에 여기 힌트가 좀 있어요. 절연층에다 절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내압 시험을 하죠. 교류 뭐라 그래요? 내압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하세요. 내압이라는 건 내전압이죠. 견딜 수 있나? 이 절연체가 이 전압에 견딜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13번입니다.
장주의 수평 배열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 주고 많이 내는데 수평 배열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무슨 장주라 했어요? 보통 장주, 그 다음에 창출 장주, 그 다음에 이제 편출 장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직 배열은 뭐예요? 렉 장주 또는 뭐 레크 장주.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보통 장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주가 이렇게 완금이 있으면 완금이 좌우가 똑같은 상태를 보통 장주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애자를 달고요. 이렇게 애자를 다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창출은 약간 다른데 편출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거죠. 나중에 그림 보시면 문제에 또 그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이에요. 상시전원 정전 시에 상시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전의 접속점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전환개폐기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트랜스퍼 스위치라고 하죠. 전환개폐기를 써라. 상시전원에서 예비전원 전환할 때 반드시 그죠? 확인하세요. 75번입니다. 이중천장 내에서 천장이 이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옥내배선에서 분기해서 조명기구의 배선은 뭘로 한다? 반드시 케이블 공사나요. 케이블 공사나, 그죠?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하는데요. 대부분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뭐예요? 2종이에요. 1종의 경우에는요, 400V 이하여야 되고 점검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중천장 내에서는 점검이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답을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지만 실질적으로 2종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중천장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76번입니다. 일반 조명등, 백열등이나 HID 등인데 옥내배선 기호를 보고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건 뭐예요? 벽부지네요. 벽부지였다. 1번.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옥외등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코드 펜던트구나. 코드를 꼽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는 등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CH는 뭐예요? 샹들리에다. 누가 아직도 진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샨데리아 이러는데 진짜 멍청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샨데리아가 어디서 샹들리에라고 하지. 요거는 뭐예요? 실링 라이트예요. 직접 부착시키는 방식의 실링 라이트. DL은 뭐예요? 매입기구입니다. 매입기구죠. 매입기구는 이렇게도 많이 표시했었거든요. 근데 매입기구는 제가 DL로 다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죠?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면 의외로 심볼 전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형의 상황 등으로 보통 지형을 시설할 수 없을 경우에 또는 전주와 전주간 또는 전주와 지선주간에 쓰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수평지선이라고 그랬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전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선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선을 써야 되면 얘하고 얘 사이를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수평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를 넘어갈 때, 그죠? 이럴 때 많이 했던 거죠. 전선 사이에 애자가 있으면 지선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78번입니다. 다음 아래에 명칭을 쓰라 했어요. ELB 뭐예요? 누전 차단기. MCCB 뭐예요? 배선 차단기. OCB 유입 차단기. MBB 자기 차단기. GCB 뭐예요? 가스 차단기였죠. 이 차단기의 명칭 정도, 그죠? 약호나 명칭은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점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변전실의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을 5가지만 적어놨어요. 자, 아무리 몰라서 아무거나 쓴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첫 번째는요, 부하 중심점에 가까워야 돼요. 이론할 때 다 설명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부하의 중심점이 아니면 너무 간선이 길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입이 굉장히 쉽고, 한전에서 들어온 선로에서 인입선이 굉장히 쉽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수 유지 점검이 용이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간선 처리나 증설이 용이한 곳, 그죠? 그 다음에 기기 반출입에, 그죠? 지장이 없는 곳. 그 다음 뭐야? 침수 우려가 없는 곳. 뭐 등등등 13가지나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골라 쓰라는 거예요. 그지만 부하 중심점에 가까울 것 정도는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 등은 전류동작형이 항상 기억하세요. 누전차단기 조작용 손잡이 또는 누름단추는 뭐다? 트리플이 구조해야 된다. 그래서 트리플이 구조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죠? 그 누전차단기 할 때 우리 트리플이가 뭐예요? 트립이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81번입니다. 고화복내 배선의 시설 방법에 대해서 써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KC 규정이 변경됐어요. KC 규정이 변경됐다 그러는데 웃기는 것들이죠. 왜? 애자 사용 배선이 아니라 공사로 바뀌었고요. 케이블 공사로 바뀌었고요. 케이블 트레이에 공사로 바뀌었어요. 웃기는 것들이지. 처음에 공사였는데 배선으로 바꿔서 다시 공사로 하는 거예요. 특히 요거 조심하세요. 애자 사용 공사. 뭐예요? 전개되고 건조하고 노출 장소에다가 시설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기억하세요. 옛날에 공사했던 게 다시 배선으로 갔다가 다시 공사로 왔어요.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규정이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82번입니다. 가로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써라. 예비전원에 시설하는 고압발전기에서 부하 이르는 전로에는 가까운 곳에 뭐예요? 개폐기. 그렇죠? 개폐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입니다.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는요, 각 극에 시설하고요. 전압계는 각 상에 시설하고요. 전류계는 각 선에 시설합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답이라고 책 사가고 진짜 답만 외우고 있어. 그러면 시설 방법을 쓰라면 완전히 오르라는 거예요. 전선로의 표준 공간에 적용하는 표준형 철탑의 종류예요. 표준형 철탑은 뭐예요? 직선 철탑, 뭐예요? 각도 철탑, 인류 철탑, 내장 철탑, 보강 철탑인데 4개만 적으라니까 전 4개만 적었습니다. 형상별이 아니라 했어요. 표준 철탑은 저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84번이야. 단상 변압기에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4가지 적어라. 자, 4가지 뭐야?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1, 2차 전격 전압하고요. 권수비가 일치해야 된다. 퍼센트 강화가 일치해야 된다.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단답책을 또 사가지고요. 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외웠는데 시험을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 그죠? 극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순환전류가 크게 흐른다 그랬죠? 큰 순환전류 때문에 권선이 소손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 2차 전극 전압이 맞지 않으면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소손까지는 아니고, 그죠? 전선이 뜨거워질 수 있다. 권선이 약간 가열될 수 있다. 퍼센트 강화가 하지 않으면요, 부하 분담이 용량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아서 부하 분담에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 비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죠? 순환전류가 흘러서요. 두 변압기에 전류 간에 뭐가 생겨요? 위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선이 또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도 했던 거예요. 요 내용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맨날 답만, 그죠? 답만 딸랑딸랑 외웠는데, 그죠?
더 많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뭐예요? 그냥 틀린 거야. 그냥 그러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틀려버리면 어이가 없죠. 네. 85번입니다. UPS에 대한 얘기가 물음에 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요게 이제 컨버터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이 뒤에인데 요게 축전지겠죠? 얘는 뭐예요? 아, 얘는 필터네. 로우패스 필터. 얘는 뭐예요? 인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명칭은 뭐냐? A는 축전지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아, 필터예요. 필터. 뭐예요? DC로 만들어내야 되는 필터입니다. 그렇죠? DC로 만들어내는 필터가 뭐예요? 이게 보통 L하고 C로 하면 L하고 C로 이렇게 넣으면 뭐예요? 로우패스 필터죠. 저주파 통과 필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저주파 통과 필터를 뭐예요? DC 필터라고 하는데 DC 필터는 뭐예요? 아, 우리가 출력 전압에서 뭘 제거하는 거야? 리플 성분을 제거하자는 거죠. C의 혈호는 인버터예요. 인버터. 얘를 인버터라고 하면 어떡하니? 그죠? 인버터에 뭐예요? 아, 그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자,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가 좋아. 가운데 필터가 들어있는 이런 문제는 또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자, 주 접지단자에 접속되는 등전이 본딩 도체예요. 자, 동도체 얼마? 6. 알루미늄 무조건 16. 철은 무조건 50이라 했어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맞추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필기 때부터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알루미늄 16, 철은 50. 87번입니다. 내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공사 방법이에요. 내성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문제에서 나왔었지만 사실은 이제는 뭐예요? 저기죠. 이미 KC에도 다 있죠. 그래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이에요. 아이 뭐 저압이니까요. 금속관 공사. 왜냐하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게 대부분 저압이죠.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공사 같은 거 해놓으면 되겠죠.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요것도 그죠?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88번이에요. 전력선연 애자장치의 종류, 그죠? 보통 전력선의 애자장치는 뭐예요? 현수 애자장치. 공중에 애자를 띄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장 애자를 쓰는 거죠. 내장 애자 장치. 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확인하시고요. 89번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2023년도 3회 전기기사 실기에 나와버린 거예요. 연료전지 발전의 특징을 그죠? 5가지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그 화석 연료를요 리폼을 시키는 거예요. 개질기를 통해서 리폼을 시켜서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첫째로 그죠? 첫째로 발전 효율이 높아요. 발전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따로 뭘 태워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질기 즉 뭐야 리폼을 시키는 거야. 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야 대기 오염이 없는 거죠. 대기 쪽에 오염물 배출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터빈이나 발전기처럼 대형의 어떤 회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회전기가 없다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동이나 소음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죠? 열병합 발전이에요. 뭐예요? 열하고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내죠. 그 다음에 모듈로 다 나눠져서 제품들 다 나눠 들어있기 때문에 모듈 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 뭐야? 건설 기간이 짧아요. 유지 보수도 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3회차에 전기기사 실기에 나왔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공사기사에 그대로 쓸려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90번입니다. 가공 배전선로의 지선 공사는 보통 지선하고 수평 지선의 공사가 있는데, 그렇죠?
수평지선을 설치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선 설치하는데 지선 위치 결정하고 구동이를 파고요. 밴드를 넣었어요. 지선 밴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선줄을 세우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지선 애자를, 그죠? 애자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선줄 건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지선 밴드를 넣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1번하고 2번에 들어가야 될, 그죠? 흐름도를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그죠? 지선 밴드 다 설치했고, 지선 카바까지 다 놨어요. 보통 지선 설치한 애는.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수평지선에 장력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런 게 어렵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그죠? 수평지선하고 같이 쓰는 보통 지선하고 수평지선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 요 들어가야 될 두 가지 잘 확인해 두시고요. 91번입니다. 시공도에 1, 2, 3, 4, 5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기에 선택해서 적어라 그랬어요. 근데 뭐 외암 접지도체, COS 설치, 분기고리 설치, 변압기 설치, 내호선 결합이 쭉 있습니다. 볼게요. COS 완금을 설치하고 행거밴드를 설치했어요. 잘 보세요. 분기고리에 커버를 설치합니다. 아니, 커버를 덮으려면 분기고리가 설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볼까요? 분기고리 설치가 있네요. 여기다가 분기고리를 설치를 해야 1번에다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COS와 브라켓을 조립하고 내호선 결합해야 되는데 COS 커버를 덮는데 뭐예요? COS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있었나 보세요. COS 설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설치 전에 점검을 하고요. 변압기 1차를 그죠? 변압기 1차 인하선을 연결을 한답니다. 그럼 뭐예요? 인하선 연결하려면 뭐야? 변압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여기 보니까 변압기 설치도 있네요. 그 다음에 1차 인하선 연결해서 분기고리 커버를 설치한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1차 측 연결했으면 2차 측도 연결해야 되잖아. 2차 측에 대한 게 있나요? 변압기 2차 측 결선이 있네요. 이거는 센스를 보자는 거예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변압기 접지장 측정하고 외암의 접지도체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COS 본체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COS 본체에 뭐가 있습니까? 퓨즈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써야죠. 퓨즈링크, 그죠? 조립이라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순서도 흐름도는 여러분들 외우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림은 심야전력기기입니다. 심야전력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야전력은 종량제하고 정액제가 있을 거고요. 심야전력을 쓰려면 반드시 뭐야? TS, 뭐가 있어야 돼요? 타임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종량제는 쓴 만큼 내니까 전력량계가 들어갈 거지만 얘는 정액제는 전기를 얼마 쓰든 간에 요금이 똑같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타임 스위치를 통해서 전력량계로 이렇게 가니까 뭐예요? 요거는 종량제고요. 타임 스위치만 있어도 그냥 가보니까 이건 뭐야? 정액제네? 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심야전력기가 이 둘 다 있구나. 그래서 정액제, 종량제, 병용이다. 같이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좋죠. 그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딱 되죠. 그죠? 자, 가연성 분진입니다. 소맥분, 그죠? 소맥분, 전분, 유황, 가연성의 먼지가 그죠? 착화되어서 불이 붙어서 폭발할 우려예요. 저하복랩 배선으로 적합한 공사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하면 폭연성 분진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가연성 분진에서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합성 수지관 공사가 들어가는 게 특이한 내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합성 수지관 공사 들어간다. 자, 94번입니다. 철탑 공사에서 각입이라는 거예요. 철탑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불착을 해.
그 다음에 주각재를 넣고요. 각입.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탑을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매달고요. 이도라든지 이런 거 다 조정하는 거죠. 연선, 긴선까지 합니다. 여기서 각입이라는 건 뭐야? 굴착 다음이고 타설 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철탑에 주각재하고 주다리하고요. 앵커재 같은 것들을 뭐예요? 조립을 하는 거야. 일단 조립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야? 콘크리트 블럭 위에다가 그렇죠? 위에 설치를 해놔야 그 다음에 타설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내용 각입에 대한 문제를 따로 쓰라고 나온 문제는요 거의 한 10번 정도 될 겁니다. 각입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입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죠. 그러니까 뭐 누가 하더라고 3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묻혀 나온 것도 많단 말이죠. 95번입니다. 통합접지라는 경우에 과전압, 그죠? 과전압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장치 SPD를 설치를 하죠. 이 접지단지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접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결 전선의 길이 가능한 짧아야 되는데 전체 얼마야? 0.5m를 넘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죠? 자, 기억하세요. SPD. 요새는 서지 프로텍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96번이에요. 이런 거 좋죠. 그죠? 가공 배전솔로에 쓰이는, 주로 쓰이는 애자에서 전솔로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 이걸 뭐예요? 브릿지. 가지 애자라고 부르죠.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야. 전력선의 2도를 결정하는, 그죠? 2도를 결정하는 요인. 자, 2도는 볼게요. 8T분의 WS 제곱이니까 네 가지 요소가 뭐야? 일단 경관. 그죠? 그 다음에 전선 1m당의 하중.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수평 장력이죠. 그죠? 수평 장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안전율이 있죠. 안전율과 인장 강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총 4가지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3번입니다. 그 22,900 지중 케이블의 접속 방법을 그죠? 4가지만 써라. 그죠? 뭐야? 직선 접속하고요. 분기 접속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종단 접속할 거고요. 마지막에 어려웠죠? 엘보 접속을 합니다. 4가지. 그죠? 간접 조명이지만 특히 간접 조명기구 사용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구조로서 만들어 놓은 건축가 조명은 뭐라 했습니까? 코브 조명, 코브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죠? 코브라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많은 문제를 넣어놓고 이렇게 묻혀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두 개 틀리는 게 예상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97번입니다. 전기 설비에 그죠? 있어서 감전 예방은 직접 접촉 뭐예요? 내가 직접 충전부에 단 거야. 전기 흐르는데 간접 접촉 뭐예요? 고장 전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단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접촉은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인체 보호 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 충전부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교류 몇 볼트가 초과하면 자동 차단하냐 그랬어요. 몇 볼트요? 50볼트를 초과하면 그렇죠? 꼭 확인하세요. 인체 보호, 감전 보호 그죠? 50볼트. 98번입니다. 물량 할증이에요. 당연히 옥내가 5개보다는 항상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옥내 전선이 5%면 5개 전선이 5%면 옥내는 그거의 2배라고 그랬어요. 케이블이 5개가 3%면 옥내는 거의 그거의 2배인 5%가 된다. 전선과는 뭐하고 똑같다? 전선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10%가 돼야 되겠죠. 옥내니까요. 자, 이런 거. 전선과는 뭐하고 똑같다? 전선하고 똑같다. 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단선 교선도의 일례인데 그림에서 그죠? 그림에서 요걸 적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96에 B, 96에 P, 33에 Q입니다. 요 세 가지. 자, 96의 B는 여기 있어요. 이거 다 뭐냐면, 자, 부울츠의 경보 계정기입니다. 벨이다 이 뜻이죠. 벨, 그죠? 경보 계정기. P는 뭐냐면 순시 압력 계전기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변압계에서 충격 압력 계전기, 그걸 순시 압력 계전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유튜버가 또 김상훈이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온 동네에 까불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순시 압력 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Q는요, 유면이에요. 기름의 면, 그죠? 기름이 어디까지 왔냐? 오일 레벨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면 검출 장치입니다. 좀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그죠? 여러분들 확인하셔야지. 이거를 그저 무슨 뭐 가가지고 그저 무슨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저 유튜버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저 저한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날로그 멀티 테스터를 가지고요,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 그죠? 맞아요. 일단 아날로그 멀티 테스터는요, 이렇게 돼서 멀티 테스터 본 적 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눈금이 쫙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 레인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ACV, 뭐 DCV, AC의 A, DC의 A, 오hm 뭐 이렇게 다 있다고요. 그러면 AC, 교류의 전압은 AC의 V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ACV, 즉 교류 전압으로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압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20V야 이 전압이. 그러면 레인지는 얼마야? 한 300 정도 안에서만 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눈금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전압을 모르는 경우에요. 자, 전압을 모르는 경우는 어때? 일단 최대 눈금부터 놓고 온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뭐예요? 0점이 맞나 확인해야 되겠죠? 딱 0이 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뭐 하고요? 병렬로 측정하는 겁니다.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로 측정하죠. 이 정도는 그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은 우리 그죠? 전기하는 사람들은 상식이었습니다.